화려한 연회를 즐기고 시를 읊으며 풍류를 논하던 왕. 문신들은 그의 곁에서 학문을 뽐내고 국정을 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고요한 듯 보였던 고려의 12세기 중엽.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는 감추어진 차별과 모멸감, 그리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억눌린 무인들의 거대한 분노가 마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술잔을 기울이던 한 왕의 운명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과 함께 비극적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고 왕자는 무인들의 칼끝에 흔들렸으니 역사를 뒤바꾼 거대한 피바람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던 왕. 그의 이름은 의종. 오늘 우리는 고려 왕조 500년을 통째로 뒤흔든 대사건 무신정변의 시작과 그 첫 희생자 의종의 비극적인 삶,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비극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평화로운 궁궐을 피로 물들인 칼끝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종은 고려의 18대 국왕으로 1127년에 태어나 117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재위 기간은 1146년에서 1170년이다. 초명은 철이었으나 나중에 현으로 고쳤습니다. 자는 일승입니다. 인종과 공예태우 사이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비는 강릉공 온의 딸인 장경왕 후이며 이후 참정을 지낸 최단의 딸을 다시 맞이하여 장선왕후로 삼았습니다. 묘요는 의종, 시호는 장효이며 능은 희릉입니다. 왕철은 1143년에 태자가 되었으며 그는 성품이 놀이와 잔치를 좋아하였고 여러 소인들과 친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인 공예채우는 돌째 아들인 대령우를 태자로 대신 세우려고 하였던 일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의종이 어머니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령우 경은 끝내 1157년 이종 10일의 반란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천안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종은 도량이 좁고 질투가 심했으며 어린 시절에 태자에서 폐위될 뻔한 경험 때문인지 자격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묘호는 의종, 시호는 장효대왕, 제17대 인종의 장남이자 공인된 후계자였습니다. 휘는 현, 자는 일승. 자는 대부분 부모가 지어주니 의종의 자도 아버지인 인종이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인종이 지어준 자의 뜻은 뜨는 해, 떠오르는 해인데 비해 의종은 결국 저문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8대 현종 이후 지속되어 온 고려 왕조의 황금기에 종말을 고한 암군이자 무신정변으로 인해 폐위되어 끔찍한 최후를 맞은 군주로만 잘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재위기간은 24년으로 긴 편입니다. 12세기 중엽, 고려는 겉으로는 문종시대를 잇는 평화로운 시기를 구가하는 듯 했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는 문신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여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문치주의의 이면에는 심각한 모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신과 무신 간의 극심한 차별과 멸시였습니다. 고려는 무신들이 전장에서 피 흘려 나라를 지키고도 변변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문신들은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막대한 부를 누렸지만 무신들은 낮은 직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승진의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문신들은 무신들을 천한 존재로 여기며 공공연히 모욕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모멸감은 무신들의 가슴 속에 깊은 한과 분노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시시때때로 왕과 문신들의 사치스러운 연애 속에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18대 왕 의종은 문화를 사랑하고 연애를 즐기던 풍류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역량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간신들을 두고 향락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무신들에 대한 차별과 문신들의 전횡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문신들이 득세하고 무신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170년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의종은 흥왕사에서 팔관회를 즐긴 뒤 다음 날 보현원이라는 사찰로 행차하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행차에는 수많은 문무백관이 함께했고 술과 음식이 넘쳐나는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평화를 가장한 폭풍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왕은 연회 도중 50대 이상의 무신들이 참가하는 수박희라는 격투기 시합을 열도록 했습니다. 이때 노인 무신인 이소흥이 젊은 무신에게 패배하자 문신인 한뢰가 앞으로 나서서 이소흥의 뺨을 때리는 망발을 저지릅니다. 네가 노쇠하여 힘이 없으니 마땅히 나이 어린 종에게 맡길 일이지 어찌 직접 나서서 웃음거리가 되느냐? 는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무신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모든 무신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그동안 쌓여왔던 문신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끓어오르던 무신들의 분노는 이 한뢰의 망발을 기점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격정으로 폭발했습니다. 연회장 밖에 있던 정중부, 이방, 이고를 중심으로 한 젊은 무신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칼을 뽑아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중부 일파는 보현원 연회에 참석했던 문신들을 그 자리에서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은 한순간에 벌어졌습니다. 문신들은 무인들의 칼날 아래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고 궁궐 안팎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정중부는 보현원을 장악한 후 의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거제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의종의 동생인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의종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단 한순간에 왕위를 잃고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고려 왕실 역사상 처음 있는 무신들에 의한 왕위 찬탈이자 문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무신들의 칼날이 고려를 지배하는 무신정권 시대라는 어둡고 폭력적인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대반전이었습니다. 거제도로 유배간 의종은 패왕으로서 비참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신들의 끊임없는 권력 다툼 속에서 의종을 복위시키려는 시도가 간간히 발생했습니다. 1173년 문신 김보당이 의종의 복위를 꾀하며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에 무신들은 의종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복위 세력이 생겨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1173년 8월 이의민은 정중부의 명령을 받고 거제도로가 의종을 경주로 옮긴 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의민은 의종을 거꾸로 세워 죽인 후 연못에 버리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때 고려의 왕이었던 인물이 무신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는 고려 왕실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자 무신 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의종의 폐위와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고려 문치주의 시대의 종말이자 무신 정권이라는 새로운 지배 체제의 잔혹한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종은 스스로의 나약함과 문신들의 오만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고려는 100여 년간 무신들의 칼끝에 의해 지배되는 피비린내 나는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의종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의 책임감과 시대적 변화에 대한 통찰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한 시대의 모순이 얼마나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